나의 이름은 김지혜. 28살의 나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옥탑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해가 진 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반짝이기 시작했지만 나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낡은 스탠드 하나만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으며 나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차가운 바람이 얇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고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는 나의 지루하고 고독한 일상을 무심히 새고 있었다. 나는 냄비에 물을 붓고 라면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라면 냄새는 나의 허기를 더욱 자극했지만 나는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나의 눈은 창밖의 어둠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보육원에서 성장했고 19살이 되자마자 사회로 나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다. 나의 삶은 늘 고단하고 외로웠다. 세상은 나에게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았다. 나는 늘 혼자였다. 라면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지만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기계적으로 면을 삼켰다. 나의 낡은 식탁 위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 품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내가 안겨 있었다. 부모님은 내가 흡살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 나의 기억 속에 부모님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만은 여전히 나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사진 속 부모님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부모님이 계셨다면 나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하고 행복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나의 왼쪽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은색은 이미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 반지는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부모님은 결혼식 때 이 반지를 서로에게 선물했고 평생을 이 반지를 차고 사셨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이 반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나의 손가락에 채웠다. 이 반지는 나에게 부모님과의 연결고리이자 나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종종 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부모님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나에게 지혜야. 이 반지는 아빠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야. 이 반지를 보면 언제나 아빠 엄마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의 뇌리 속을 맴돌았다. 이 반지의 안쪽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특이한 문양이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문양이 나의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그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었다. 라면을 다 먹은 후 나는 설거지를 했다. 좁은 부엌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나는 익숙한 듯 묵묵히 나의 일을 했다. 나의 삶은 늘 이랬다.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살아가는 것. 나는 내일에 대한 기대 없이 오늘을 살았다. 나는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나의 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나의 어깨는 늘 무거웠고 나의 등은 지쳐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늦은 시간, 거리는 한산했고 나는 낡은 운동화 소리를 내며 골목길을 걸었다. 그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나의 발치에 다가와 애처롭게 울었다. 고양이는 마르고 앙상했으며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에게서 나의 모습을 보았다. 외롭고 지쳐있고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갈구하는 모습. 나는 주머니를 뒤져 남은 빵 부스러기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고 받은 유일한 간식이었다. 나는 고양이에게 빵 부스러기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가, 배 많이 고팠지? 이거라도 좀 먹어. 고양이는 나의 손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나는 고양이가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나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었다. 고양이의 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나는 그에게서 따뜻한 생명의 온기를 느꼈다. 이 작은 행동은 나의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세상이 나에게 차가웠지만 나만큼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며칠 후 나의 삶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직장에서 나의 직장 동료이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따뜻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힘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고 내게 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했고 점차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현우는 나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그의 존재는 나의 어둡고 외로웠던 삶을 조금씩 밝혀주었다. 현우는 나의 과거와 나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구하라는 사실에도 개의치 않았고 나의 가난에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오직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었다. 지혜야,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미래를 약속했다. 현우는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고 나는 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는 현우와 함께라면 나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우의 부모님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특히 그의 어머니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분이라고 들었다. 나의 과거와 나의 가난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다. 현우는 나의 불안감을 눈치채고 나를 위로했다. 지혜야,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너를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나는 너를 믿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너를 믿어주실 거야. 현우의 말은 나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나는 그의 말을 믿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을 위한 첫 상견례 날. 우리는 서울의 유명한 최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다. 나는 가장 단정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지만 나의 낡은 신발과 허름한 가방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부모님의 유품인 이 반지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부모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식당에 도착하자 현우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다. 그의 아버지는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정은주 여사는 나를 보자마자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어떤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시계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나의 낡은 옷차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현우는 나를 부모님께 소개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김지혜입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정은주 여사는 나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혜 씨, 만나서 반가워요.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를 갖춘 듯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경멸과 함께 나를 거부하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나의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다. 상견례는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정은주 여사는 내게 나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등 개인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졌다. 그녀의 질문은 마치 나를 신문하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나의 답변은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점점 더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해졌다. 김지혜 씨,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지혜 씨 같은 분은 우리 집안에 드릴 수 없습니다.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말은 나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현우는 우리 집안의 외아들이고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아인 김지혜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너 같은 고아는 우리 집안에 못 들인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녀의 말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나는 가난하고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해야 하는가. 나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어머니에게 항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옆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나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정은주 여사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진심이라니,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 말고 현실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 집안에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집안의 짐이 될 뿐입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현우는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은 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나를 불쌍한 존재로만 여길 뿐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부모님의 유품인 이 반지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듯했다. 나는 나의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정은주 여사의 시선은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은반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동요를 일으켰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스쳐 지나갔다. 마치 내가 가진 그 낡은 반지에서 어떤 중요한 의미를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변화된 눈빛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을 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은주 여사의 시선이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에 고정되는 순간 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오만함과 경멸 대신 알 수 없는 동요와 충격으로 일렁였다. 마치 그 반지가 그녀의 깊숙한 기억 속에서 어떤 잊고 있던 조각을 끄집어낸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불안감에 손을 움츠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반지에 단단히 꽂혀 있었다. 나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희망과 함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피어났다. 현우는 나의 불안감을 눈치채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혜 손에 있는 건 그냥 평범한 반지예요. 하지만 정은주 여사는 현우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의 앞에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마치 레이저라도 뿜어져 나올 듯이 반지를 뚫어줘라 응시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손을 향해 뻗어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 반지 어디서 난 거니?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이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반지를 향해 뻗어왔다. 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어머니, 이 반지는 저희 부모님의 유품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정은주 여사는 나의 말을 듣자마자 눈을 크게 뜨며 경악했다. 부모님의 유품이라고 그럼 네 부모님이 누구냐 말해. 네 부모님이 누구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손은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반지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너무나 강렬해서 나의 손가락이 아파올 정도였다. 나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간절함을 읽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는 고아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정은주 여사는 나의 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반지를 쥔 채 나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갔다. 그녀는 반지의 안쪽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반지의 안쪽에는 아주 작게 새겨진 특이한 문양이 있었다. 그 문양은 마치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형상이었고 그 안에는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정은주 여사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서 반지가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반지가 나의 발치에 나뒹굴었다. 이럴 수가, 이 문양은... 정은주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가락을 떨며 가리켰다. 네가 그 아이였다니. 현우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하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정은주 여사는 현우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화려한 한복자락이 바닥에 닿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내가 너에게 그런 모진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꽉 잡고 자신의 얼굴을 파묻었다.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나의 손등을 적셨다. 나는 정은주 여사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과 경멸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내게 사과하고 나를 향한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의 변화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낡은 은반지 때문이었다. 이 반지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녀는 내게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는 것일까? 그때 현우의 아버지인 이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정은주 여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김지혜 씨 부모님의 유품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회장님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정은주 여사는 흐느끼며 이 회장님에게 말했다. 여보, 이 반지는 김성진 박사님 부부의 결혼 반지예요. 그리고 이 문양은 그들만의 특별한 문양이었어요. 김성진 박사, 그 이름은 나의 뇌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 아버지의 책장 속에 꽂혀 있던 낡은 책에서 김성진 박사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과학자였고 연구실에서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정은주 여사의 말에 나의 머릿속에는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듯했다. 이 회장님은 정은주 여사의 말에 더욱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김성진 박사라니. 설마 그들이 김지혜 씨의 부모님이었다는 말인가? 정은주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했다. 네, 그들이 맞아요. 그들이 지혜의 부모님이에요. 그녀의 말은 마치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나의 심장을 강타했다. 나의 부모님이 정은주 여사가 알고 있는 김성진 박사님 부부였다니. 도대체 그들은 누구였을까? 왜 정은주 여사는 나의 부모님을 알고 있으며 왜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까지 충격에 빠진 것일까?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다시 주워 들었다. 반지의 문양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이제 그것은 나에게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정은주 여사는 흐느낌을 멈추고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이었다. 나의 아버지, 김성진 박사님은 한때 대한민국 과학계를 이끌었던 천재 과학자이자 핵심 기술 개발자였다. 그는 당시 이 회장님이 운영하던 태양그룹의 핵심 연구원이었다. 나의 어머니 역시 김성진 박사님의 연구를 돕던 재능 있는 과학자였다. 부모님은 태양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기술인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기술은 성공한다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노리는 세력이 있었다. 바로 태양그룹의 경쟁사이자 당시에도 악명이 높았던 검은 태양그룹이었다. 검은 태양그룹은 이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김성진 박사님 부부를 협박하고 납치하려 했다. 정은주 여사는 당시 검은 태양그룹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검은 태양그룹의 투자자였고 그녀는 아버지의 강요로 그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김성진 박사님 부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때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다.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너희 부모님께 정말 끔찍한 짓을 했다.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김성진 박사님 부부는 검은 태양그룹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술을 지키려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여 핵심 기술이 담긴 자료를 비밀리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부모님의 결혼 반지, 즉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그 은반지에 있었다. 반지에 새겨진 모에비우스의 띠 모양 문양은 이 기술의 핵심 원리이자
이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암호였다. 너희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검은 태양 그룹이 너희 부모님을 죽인 거야. 정은주 여사의 말은 나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다. 나의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은주 여사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다. 정은주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반지를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남긴 유일한 혈육이 너라는 것도 알지 못했어. 네가 보육원에 맡겨진 것을 알았지만 혹시나 검은 태양 그룹이 너를 해칠까봐 그래서 모른 척했다. 그녀의 말은 내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들과 연관되어 있었고 내가 고아가 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외면했던 것이다.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고아라는 나의 운명이 사실은 거대한 음모와 비극적인 희생의 결과였다니. 현우는 이 모든 진실을 듣고 충격에 주저앉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끔찍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는 내게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 그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부모님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정은주 여사의 죄책감이 담겨 있는 거대한 진실의 증표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심판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의 중심에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있었다. 이 반지는 나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정은주 여사의 충격적인 고백은 나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나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검은 태양 그룹이라는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진실. 그리고 정은주 여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극적인 사연까지.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는 더 이상 단순한 부모님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정은주 여사의 죄책감이 담겨 있는 거대한 진실의 증표이자 동시에 나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였다. 나는 정은주 여사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나의 삶을 짓눌렀던 고아라는 꼬리표가 사실은 이 거대한 음모의 결과였다니. 나는 오열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나를 꼭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나의 마음속 분노와 슬픔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 현우의 목소리도 흐느낌에 섞여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죄책감과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정은주 여사는 흐느낌을 멈추고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의 부모님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어.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야. 나는 너의 부모님의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그래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나의 손에 채워진 은반지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반지에 새겨진 문양은 너희 부모님만의 특별한 암호였어. 그 암호 속에 그 기술의 핵심 자료가 숨겨져 있을 거야. 나는 정은주 여사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유산이자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니.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다. 정은주 여사는 나의 부모님인 김성진 박사님 부부가 개발했던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기술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성공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노리는 검은 태양 그룹은 이 기술을 무기화하여 세계를 지배하려 했다. 나의 부모님은 그들의 야망을 막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결국 희생되었던 것이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통 터졌다. 나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 정은주 여사는 내게 검은 태양 그룹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검은 태양 그룹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지만 그 뒤에서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 정보 해킹, 그리고 암살까지 서슴지 않는 악명 높은 국제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의 수장인 그림자는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고 그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검은 태양 그룹의 투자자였고 그녀 역시 과거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그들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을 죽인 그들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려왔던 것이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너의 부모님의 유산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이야. 그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지 악의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싶어.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정은주 여사의 진심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내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나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 검은 태양 그룹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즉시 부모님의 은반지에 새겨진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컴퓨터 전문가였고 암호 해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했다. 반지에 새겨진 모에비우스의 띠 모양 문양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수학적 원리와 암호학적 지식이 결합된 정교한 암호였다. 나의 부모님은 암호 속에 기술의 핵심 자료를 숨겨두었고 그 암호는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방식이었다. 나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과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들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내게 항상 지혜야.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단다.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눈을 가져야 해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우리는 며칠간의 밤샘 작업 끝에 마침내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 암호는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시던 특별한 알파벳 조합과 숫자 배열로 이루어져 있었다. 암호를 해독하자
우리는 부모님이 남긴 외장 하드의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외장 하드는 부모님의 연구실이 있던 낡은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즉시 외장 하드를 찾으러 나섰다. 낡은 건물은 이미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나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그곳을 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건물 지하로 향했다. 어둡고 습한 지하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지하를 둘러보았다. 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연구실이었다. 실험 도구들이 녹슨 차에 방치되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연구실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이곳에서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리셨고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나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다. 나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유산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외장 하드가 숨겨진 곳을 찾아냈다. 낡은 벽돌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에 외장 하드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외장 하드는 방수 처리된 특수 케이스에 담겨 있었고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외장 하드를 집어들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작은 외장 하드 안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과 검은 태양 그룹의 모든 악행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는 것이다. 우리는 외장 하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에 연결했다. 외장 하드 안에는 부모님이 개발했던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의 핵심 자료와 함께 검은 태양 그룹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그들이 무기 거래, 정보 해킹, 그리고 암살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들이 나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외장 하드에 담긴 자료들을 보며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검은 태양 그룹은 그들의 악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나의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정은주 여사는 외장 하드에 담긴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검은 태양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고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즉시 이 모든 자료들을 경찰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뿌리 뽑아야 했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결정을 지지했다. 지혜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의 곁에서 함께 할 거야.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거야. 그의 따뜻한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의 문양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사명을 상징하는 진실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통해 나의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나는 나의 얼굴과 나의 이름을 세상에 공개하고 나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과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낱낱이 밝힐 준비를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차올랐다. 나는 나의 삶이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구하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나의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세상에 당당히 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찾고 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는 기자회견장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나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뛰게 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음반지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손을 꽉 잡았고 정은주 여사와 김 비서실장은 나를 지지하듯 뒤에 서 있었다. 이 모든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함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차올랐다.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나는 마이크를 잡았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21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김성진 박사님과 그의 아내 박선영 씨의 딸 김지혜입니다. 나의 첫 마디는 기자회견장을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사람들은 나의 말에 경악했다. 저의 부모님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노리는 악의 세력, 즉 검은 태양 그룹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저의 부모님의 기술을 빼돌려 무기화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저의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이 남긴 외장 하드에 담긴 자료들을 제시했다. 외장 하드에는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의 핵심 자료와 함께 검은 태양 그룹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수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 자료들 속에는 그들이 무기거래, 정보 해킹, 그리고 암살을 통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려 했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그들이 나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자료들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고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21년 전의 미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와 국제범죄 조직의 실체, 이 모든 것은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나는 정은주 여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녀는 나의 옆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과거 검은 태양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김성진 박사님 부부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기술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고로 위장하여 김성진 박사님 부부를 살해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에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속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기자회견장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기자들은 정은주 여사의 고백에 더욱 열광했다. 대기업 총수의 부인이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다니, 이 모든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였다. 언론은 이 모든 것을 대서특필했고 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태양 그룹은 우리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수장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잔혹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우리의 기자회견이 자신들의 비밀을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우리를 제거하려 했다. 나의 안전은 위협받기 시작했다. 나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검은 태양 그룹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추적했고 그들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처했다. 현우는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려 노력했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위험은 너무나 거대했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나의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나의 낡은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나의 부모님과 함께 연구했던 김 교수님, 나의 부모님과 같은 대학에서 연구했던 인물, 현재는 은퇴, 이 나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내게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님은 나의 부모님과 막역한 사이였고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었다. 지혜야, 이 문양은 너희 부모님께서 개발하던 기술의 핵심 원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반지는 그 기술의 핵심 자료가 담겨있는 비밀 연구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열쇠이기도 했지. 너희 부모님은 검은 태양 그룹에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반지의 암호화에 숨겨두셨던 거야. 김 교수님의 말은 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나의 낡은 은반지는 단순한 부모님의 유품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이자 검은 태양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김 교수님과 함께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을 찾으러 나섰다. 연구실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낡고 어두웠지만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의 부모님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우리가 연구실에 도착하자 이미 검은 태양 그룹의 조직원들이 그곳에 침투해 있었다. 그들은 김 교수님과 나를 제거하고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을 파괴하려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김 교수님에게 외장 하드를 건네주었다. 교수님, 이 외장 하드 안에 담긴 자료들을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부모님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장 하드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나는 혼자서 검은 태양 그룹의 조직원들과 맞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꽉 쥐었다. 이 반지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나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정신력은 강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홀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강인한 생존력을 길러왔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허점을 노렸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나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나의 옷은 찢어지고 흙먼지로 뒤덮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나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숨을 고른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태양 그룹의 수장인 그림자가 나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왔다. 내까짓게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는 내 부모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너는 결코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작았지만 나의 용기는 거대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림자와 맞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현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최후의 순간 나는 그림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망토를 벗겨냈다.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오랜 연구 동료이자 부모님을 배신했던 박명수 교수였다. 그는 부모님의 기술을 탐내 검은 태양 그룹과 손을 잡고 부모님을 살해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박 교수님, 이럴 수가.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동료가 나의 부모님을 살해한 원수였다니.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명수는 나의 경악에 찬 표정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흥,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부모님의 기술은 이미 나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 교수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박명수를 체포하고 그가 빼돌리려 했던 부모님의 기술 자료들을 회수했다. 박명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박명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 했다. 기자회견장에서의 나의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21년 전 천재과학자 김성진 박사 부부의 비극적인 사고사로 알려졌던 사건이 사실은 검은 태양 그룹이라는 국제범죄 조직에 의한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만천에 드러났다. 나의 부모님이 개발했던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레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으며 그 기술을 노린 악의 세력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기술을 빼돌리려 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부모님의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과 나의 아픔, 그리고 검은 태양 그룹의 악행을 밝혀낸 진실의 상징이 되었다. 언론은 나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나의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나는 하루아침에 고아 출신 평범한 직장인에서 거대 악과 맞서 싸우는 용감한 진실의 증인으로 불리게 되었다. 정은주 여사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 연관되어 있었고 나의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녀의 과거 죄를 속죄하고 나와 함께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정은주 여사와 김 비서실장은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태양 그룹의 수장인 그림자는 우리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밀이 폭로되자 분노했고 우리를 제거하려 했다. 나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경찰은 내게 24시간 경호를 붙였지만 검은 태양 그룹의 추적은 그림자처럼 집요했다. 나의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나의 부모님과 함께 연구했던 김 교수님, 나의 부모님과 같은 대학에서 연구했던 인물, 현재는 은퇴, 이 나의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내게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님은 나의 부모님과 막역한 사이였고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은반지에 새겨진 문양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었다. 지혜야, 이 문양은 너희 부모님께서 개발하던 기술의 핵심 원리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이 반지는 그 기술의 핵심 자료가 담겨 있는 비밀 연구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열쇠이기도 했지. 너희 부모님은 검은 태양 그룹에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반지의 암호화에 숨겨두셨던 거야. 김 교수님의 말은 나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했다. 나의 낡은 은반지는 단순한 부모님의 유품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이자 검은 태양 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나는 김 교수님과 함께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을 찾으러 나섰다. 연구실은 도심 외곽에 버려진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낡고 어두웠지만 나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나의 부모님이 남긴 또 다른 유산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가득했다. 우리가 연구실에 도착하자 이미 검은 태양 그룹의 조직원들이 그곳에 침투해 있었다. 그들은 김 교수님과 나를 제거하고 부모님의 비밀 연구실을 파괴하려 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는 김 교수님에게 외장 하드를 건네주었다. 교수님, 이 외장 하드 안에 담긴 자료들을 반드시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부모님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장 하드를 품에 안고 몸을 피했다. 그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나는 혼자서 검은 태양 그룹의 조직원들과 맞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험악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나는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꽉 쥐었다. 이 반지는 내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나의 몸은 작고 약했지만 나의 정신력은 강했다. 나는 어릴 적부터 홀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며 강인한 생존력을 길러왔다. 나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허점을 노렸다. 나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나는 그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나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이 가득했다. 싸움은 치열했다. 나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고 나의 옷은 찢어지고 흙먼지로 뒤덮였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야 했다. 나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나는 마지막 적을 쓰러뜨리고 숨을 고른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유산을 지켜냈다. 하지만 나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은 태양그룹의 수장인 그림자가 나의 앞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망토를 두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다. 그는 마치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게 다가왔다. 내까짓게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다니. 너는 네 부모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다. 나는 그림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너는 결코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너의 악행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그림자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몸은 작았지만 나의 용기는 거대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 그림자와 맞서 싸웠다. 우리의 싸움은 치열했다.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얼굴과 현우의 미소가 아른거렸다.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최후의 순간, 나는 그림자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의 망토를 벗겨냈다. 그림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얼굴은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의 오랜 연구 동료이자 부모님을 배신했던 박명수 교수였다. 그는 부모님의 기술을 탐내 검은 태양 그룹과 손을 잡고 부모님을 살해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광기가 가득했다. 박 교수님, 이럴 수가.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의 동료가 나의 부모님을 살해한 원수였다니.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명수는 나의 경악에 찬 표정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흥,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낼 줄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희 부모님의 기술은 이미 나의 손에 들어왔다. 이제 나는 이 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실로 들이닥쳤다. 김 교수님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했던 것이었다. 경찰은 박명수를 체포하고 그가 빼돌리려 했던 부모님의 기술 자료들을 회수했다. 박명수는 경찰에 끌려가는 동안에도 나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박명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냈다. 나의 손가락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가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희생,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평화를 얻었다. 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나의 부모님의 유산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박명수 교수, 즉 그림자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룹의 와해는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1년 전 미제로 남아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국제적인 악의 조직의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는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검은 태양 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시했다. 나의 증언과 부모님이 남긴 외장 하드 속 자료들은 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천재 과학자 부부 살해 사건의 전말, 숨겨진 악의 조직, 그 실체를 드러내다 등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에 감탄했고 나의 부모님인 김성진 박사님, 부부의 위대한 업적과 비극적인 희생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하루아침에 대중의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나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나의 어린 시절을 앗아간 상실감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녀는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했고 검은 태양 그룹의 핵심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 되었다. 지혜야, 내가 너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줄게. 정은주 여사는 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나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고통과 뉘우침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나누었고 내게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주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하는 동반자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갔다. 그의 따뜻한 사랑은 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샘물이 되었다. 박명수 교수는 살인교사, 기술 유출, 그리고 국제범죄조직과의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죄는 명백했고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질투심 때문에 나의 부모님을 살해하고 인류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던 악마 같은 존재였다. 그의 몰락은 내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남긴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화를 정부에 기증했다. 이 기술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정부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나의 부모님의 업적은 세상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나의 부모님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명예를 되찾았다. 나는 재단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정은주 여사와 현우는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박 회장님이 말년에 추구했던 인간 중심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나는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아라는 편견에 맞서 싸우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나는 재단에서 희망의 씨앗,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멘토를 연결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나는 직접 멘토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너희는 모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꿈을 잃지 마.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나는 나의 삶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죽음, 정은주 여사의 편견, 그리고 은반지에 얽힌 진실까지.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로 불렸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은반지를 만졌다. 반지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사랑,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의 표식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되새겼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겨주셨다. 그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지혜와 사랑이었다. 나는 현우와 함께 부모님의 납골당을 찾았다. 납골당에는 부모님의 사진과 함께 그들이 좋아했던 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어루만졌다. 아빠, 엄마,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아빠,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냈고, 아빠, 엄마의 유산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아빠, 엄마처럼 저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혜야, 내 부모님은 분명 너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의 따뜻한 말은 나의 마음을 위로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납골당 앞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의 손에는 부모님의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현우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나는 너의 곁에서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야. 그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우와 함께, 그리고 정은주 여사와 김 비서실장과 함께,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는 나의 새로운 여정을 알리는 듯했다. 나의 가슴은 이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명수 교수의 체포와 검은 태양 그룹의 붕괴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아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21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나의 부모님 살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의 위대한 업적인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 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면서 인류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고아가 아니었다. 나는 부모님의 억울함을 풀고 그들의 유산을 지켜낸 진정한 계승자이자 새로운 시대의 성우자로 거듭났다. 나의 손목에는 부모님의 유품인 낡은 은반지가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제 이 반지는 슬픔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님의 영원한 사랑, 나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희망을 상징하는 찬란한 훈장이 되었다. 나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의 삶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되새겼고,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정은주 여사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녀는 검은 태양 그룹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들의 잔재까지 뿌리 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완전히 내려놓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왔다. 그녀는 선우그룹의 경영권을 현우에게 넘기고 자신은 사회공헌 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예비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었다. 지혜야, 네가 나를 용서해준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이제 너의 부모님께 진 빚을 갚고 너에게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며 살 거야. 정은주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나는 정은주 여사와 함께 김성진 박선영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유산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재단의 주요 목표는 친환경 에너지 원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 분야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며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정은주 여사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했고 나는 재단의 총괄 책임자로서 실무를 지휘했다. 우리는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특히 나의 부모님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소외된 지역에 보급하여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다. 우리는 또한 과학 캠프를 개최하여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고 장학금을 통해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다. 나는 직접 학생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 너희는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야.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 나의 말은 아이들에게 큰 영감과 희망을 주었다. 현우는 선우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기업의 경영 방침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는 박 회장님의 인간 중심 경영 철학을 계승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했다.
선우그룹은 이제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우는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파트너였다. 우리는 함께 박 회장님과 나의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갔다. 나는 가끔씩 내가 일했던 편의점을 찾아갔다. 낡은 간판과 익숙한 풍경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나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외로움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내가 박 회장님을 만났고 나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나는 편의점의 사장님과 동료 아르바이트생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나를 축하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나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나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나는 방송에 출연하여 나의 경험과 재단 활동을 소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사람들은 나의 용기와 강인함에 찬사를 보냈고 나의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단순히 고아 출신 직장인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리더이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드로 불렸다. 어느덧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김성진 박선영 재단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회공헌 기관이 되었다. 우리는 해외 전쟁 피해 지역이나 재난 지역을 방문하여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재건 사업을 지원했다.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새로운 삶의 싹이 돋아났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오후, 나는 현우와 함께 재단의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푸른 잔디와 함께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나의 손목에는 박 회장님이 남긴 수리된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부모님의 낡은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시계와 반지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나는 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현우야, 우리 정말 많은 것을 헤쳐왔지. 현우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응, 지혜야. 하지만 너 덕분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옥상 정원 아래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나의 낡은 편의점 건물이 작게 보였다. 이제 그곳은 내게 과거의 아픔이 아닌 나의 삶을 변화시킨 소중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의 삶은 박 회장님과 현우, 그리고 정은주 여사, 김 비서실장, 그리고 내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나는 멈춰버린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냈고 내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다. 나의 부모님과 박 회장님이 남긴 것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목적,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었다. 나는 현우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을 감쌌고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나의 발자취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오길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너 같은 고아는 우리 집안에 못 들인다며 반대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오만함.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김지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인간적인 가치가 승리한다는 희망을 보여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나 마주하기 두려운 진실이 있나요?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왔나요? 지혜 씨처럼. 우리 모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마주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할 두 번째 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